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벼도 아따 맛나다. 입맛 없을 땐 간단하게, 때론 격식 있는 요리로, 또 누군가에겐 다이어트 음식으로. 제 날씬한 몸매의 비결이에요. 할리우드 영화배우 기네스 펠트로도 너무도 사랑한 음식 비빔밥입니다.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된 비빔밥은 과연 언제부터 먹어온 것일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을 털어 대충 비벼먹는 비빔밥부터 3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간 정성스러운 비빔밥까지, 그 종류가 무척 다양한 한국인의 소울푸드 비빔밥. 비빔밥은 16세기 말에는 혼돈반으로, 18세기 초에는 골동반으로, 그 이후에는 부비음, 부비음밥, 부빔밥 등 지금의 비빔밥과 뭔가 비슷한 발음으로 불리다가 1921년 처음으로 비빔밥으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00년대 말에 나온 조선시대 요리백과 시 전설을 보면 비빔밥의 옛 이름인 골동반과 한글 이름 부빔밥이 나란히 나오는데, 밥에 재료를 다 넣고 깨소금과 기름을 많이 넣어 비벼서 그릇에 담는다는 설명으로 보아 그때나 지금이나 비빔밥 만드는 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고추가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임진왜란 전후의 일로, 그 전에는 고추장이 아닌 간장을 이용한 빨갛지 않은 비빔밥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비빔밥을 언제부터 먹게 된 것일까?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그중 하나는 비빔밥은 원래 섣달 금음, 그러니까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먹는 음식이었다는 것인데, 새 술은 새 부대란 마음으로 섣달 금음날 남은 음식을 모두 넣고 비벼서 먹었던 것이 비빔밥의 유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제사풍습에서 비빔밥이 시작됐다는 설입니다. 밥, 고기, 생선, 나물 등 여러 가지 음식을 상에 올려놓고 제사를 지낸 뒤 후손들이 음식을 골고루 비벼서 나눠 먹었는데, 바로 여기서 비빔밥이 탄생됐을 거란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로부터 농경사회였던 우리 조상들은 모내기와 추수철에 서로 일손을 도와주는 품앗이를 많이 했는데, 이때 먹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논이나 밭에서 일을 하다 가지고 온 음식을 한꺼번에 비벼서 나눠 먹은 데서 비빔밥이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직 비빔밥에 대한 정확한 유래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비빔밥은 아주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해왔을 것이란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만의 특별한 비빔밥이 탄생하기도 했으니, 그중 하나가 바로 비빔밥의 끝판왕, 전주 비빔밥입니다. 갖가지 나물과 고기 등 무려 3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는 전주 비빔밥은 특히 밥을 지을 때 소뼈 육수를 사용하고 뜸을 들일 때 콩나물을 넣어 전주 콩나물 비빔밥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이 전주 비빔밥은 10년 전 우주 식량으로도 개발이 돼 우주인들의 입맛까지 사로잡으며, 어쩌면 앞으로 2030년 화성 탐사 우주인들에게도 전주 비빔밥이 제공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주 비빔밥 외에도 안동의 헛제사밥, 진주의 진주 비빔밥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비빔밥부터 산나물로 만드는 산채 비빔밥, 소고기 육회를 넣어 만든 육회 비빔밥, 돌의 온기로 지어낸 돌솥 비빔밥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것이 비빔밥의 찐 매력. 이런 비빔밥의 매력에 빠진 이들이 한둘이 아닌데, 알고 보면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도 엄청난 비빔밥 마니아였다고 합니다. 지난 1997년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처음 맛본 비빔밥의 매력에 푹 빠져 한국에 머무는 내내 비빔밥을 먹었으며, 심지어 조리법과 재료 구입 방법까지 수소문해 미국에 돌아가서도 한국식 비빔밥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빔밥은 각종 나물과 양념들이 한 그릇에 들어있어 쌀밥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뿐 아니라 몸에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장점까지 탁월하니 오늘 점심 비빔밥 한 그릇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